녹음. 여기도 특별한 글자는 없는데 파양칸 얘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파양 손에 치가 잡구나. 중량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비중하는 거 딴 건 특별히 없습니다. 서인 가는 거는 서양 사람 이 말이고, 서양 사람 서인 가는 거 6페이지 서인 가는 거 6페이지 전에 3장 위에 이 일부 두 줄 반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밑에 서인 가는 서양 사람 이 말이고, 서가는 서양이 이 말입니다. 서양이라 하는 양자가 없어도 석하면 서양, 서구, 서양 이런 뜻입니다. 서양. 여거 하면은 이게 여행한다 하는 뜻이고, 요건 산다 하는 뜻이니까 타양살이 혹은 타국살이 그런 뜻입니다. 타양살이, 타국살이. 글자 그대로 하면 여행 가서 산다 이 말인데,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은 타국살이 혹은 타양살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거주했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 와서 거주했다. 이 본국을 떠났으니까 이제 유거를 하는 거죠. 유거, 본국을 떠났으니까 타국에 와서 살았다 이 말이죠. 타국에 와서 살았다. 그 유거하는 여거하는 건 여행 와서 살았다 이 말. 여행 온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 꼭 여행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고, 타양살이 했다. 타국에서 살았다. 근데 중국이 딴 나라니까 중국에 와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왔다, 직역하면 왔다가 아니지만 여행했다. 그런 뜻이니까 중국에 와서 살았다. 누가?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하는 말은 서양 선교사를 말하겠죠. 서양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 서양 선교사 가면 주로 영국 선교사들입니다. 영국 선교사들, 주로 영국 선교사들인데 살았다. 요거는 우리가 파종한다 하는 말 쓰죠. 파종한다. 씨를 뿌린다. 그때 요 파자 여자입니다. 파종, 씨를 뿌린다. 파종. 그리고 요거는 거양한다. 태극기 개양대. 할 때 이자입니다. 태극기 올립니다. 거양한다. 그러니까 요 합해가지고 전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파한다. 뭘 전파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라 한 땅까지 와가지고 타국 생활을 하면서 뭘 전파하느냐? 거기 답이 여기거든. 이 도를 전파한다. 이 도를 전파한다. 이 도를 하면 뭡니까? 예수의 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죠. 기독교. 예수의 도를 전파한다.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타국 땅에 와가지고 예수의 도를 전파한다. 여기에 이제 목적어고, 여기 서술어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구가 되고, 그죠? 중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요거 하면 여기 주어고, 요것이 서술어고,
요것이 보고 이래 되죠. 요까지만 끊으면. 서양 사람이 중국에 와서 산다. 중국에 여행 와서 산다. 중국에 와서 산다. 옛날 찬송에 보면 영녀과계 같은 내가 하는 말이죠. 영녀과계 이렇게 하는 게 영녀라고 하는 게 여관, 여관.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면 나그네. 이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여관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걸 갖다가 잠깐 여관에 거쳐간다 이런 뜻으로 보고 영녀과계라고 하는 말을 썼죠. 과객은 나그네니까 영녀과객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 여가 하는 거는 외국에 산다, 타향살이 한다, 타국에 산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 무비 없다 아니다, 없다 아니다 그렇거든요. 없다 아니다. 그러면 부정해버리면 긍정이 돼버리죠. 그런데 요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닌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 없다. 그래,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무비하는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걸 그럼 말이 이상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뭐냐? 이건 독실하다, 두텁다 그런 뜻으로 쓰이죠. 돈독한 동포의 사랑, 돈독한 동포의 사랑, 두터운 동포의 사랑 이 말입니다. 두터운 동포의 사랑, 그냥 껍데기 사랑하는 게 아니고 두터운 사랑, 동포의 사랑이라 하는 말이 결국은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도를 전파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동포의 두터운 동포의 그러니까 두터운 형제의 사랑, 두터운 동포의 사랑. 멀리 떠났다. 요건 이별. 떠나다. 멀리 떠났다. 어디서? 본국에서 멀리 떠났다. 요게 서술어지죠. 요게 보고. 동국에서 떠났다. 어디? 멀리 떠났다. 요건 수식어지고요. 수식어. 요 떠났다를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멀리 떠났다. 동국에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까지 왔으니까 엄청 멀리 왔죠. 맞지. 엄청 멀리 왔죠. 요새 그치 뭐 교통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고 비행기를 핑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배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엄청 멀리 왔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중량하는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이 그 얘기인데 험한 일을 겪었다. 요 험하다, 겪다, 이력, 학력, 험한 일을 겪었다. 어디서? 중량하는 말이에요. 중량. 무거운 바다가. 이걸 이제 먼 바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바다니까 거듭되는 바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일단 대서양을 지나야 되죠. 대서양을 지나면 지브랄터 해협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브랄터 해협 들어가면 지중해로 들어가야 되죠. 지중해에 들어가면 거기서 홍해로 빠져나와야 되죠. 홍해에서 빠져나오면 인도양으로 가야 되죠. 인도양에서 그 보르네오 해로 가야 되죠. 인도 진화해로 가야 되죠. 그래가 남중국 해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멉니까? 바다를 몇 개를 거쳤다 이 말입니다. 바다를 몇 개 거쳤다. 중복되는 바다. 요거 이제
양하고 해양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합해가지고 해양 이렇게 말하는 해양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그냥 바다고 이거는 큰 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3대양 5대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3대양 5대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게 세 큰 바다. 지금은 5대양이 3대양이 아니고 지금은 5대양.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 요새는. 7대주예요? 5대양 7대주. 여기 6대주로 써오다가 요새 왜 7대주로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 3대양에서 왜 5대양이 됐는가 하니까 남빙양, 남극바다, 얼음을 덮인 남빙양. 그래서 그걸 남빙양이라고 그럽니다. 남쪽에 얼음을 덮인 바다. 그 다음 북빙양, 북극바다. 이래가지고 이제 5대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대주에서 6대주가 된 것은 아메리카 주를 갖다가 남북으로 갈랐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래가 6개가 됐죠. 6개 된 데다가 남극대륙. 남극대륙 그게 조사해보니까 대륙이라.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대륙하고 섬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아셔야 되는데 호주가 보면 태평양에 가운데 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주는 대륙이거든요. 대양주거든요. 대양주. 호주는 대양주. 섬 붙었는데 섬이 아니고 대륙이란 말이죠. 남극도 마찬가지고 대륙이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란드 섬, 저게 북극해,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그린란드 섬, 이게 사실은 얼음섬 한 가지입니다. 1년에 한 8개월이 겨울이고 봄, 여름, 가을 합해가지고 한 3, 4개월. 그래 여기는 꽃도 그래 맞춰가지고 금방 새순 올라와 조그만 거딱 꽃피고 몇몇 떨고 그 다음 죽고 짧으니까 긴 겨울이니까 그래 자치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덴마크의 송년이라도 정치는 외교만 덴마크에 따라가고 정치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그린란드 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린란드 섬보다 크면은 대륙, 그린란드 섬까지는 섬.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륙하고 섬하고 나눌 때 그린란드 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린란드 섬보다 크면은 대륙, 그 다음에 그린란드 섬 이하, 그린란드 포함해가지고 그 이하만 이제 섬.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그린란드 섬보다 크기가 한 3배쯤 큽니다. 그래서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주국 그러죠. 주국하는 건 대륙이라 하는 말인데 주국하는 이것도 대륙이라 하는 뜻인데 이 섬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섬. 또 모래톱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모래톱, 섬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주국할 때는 대륙을 뜻하는데 이제 모래톱이라고 생각할 때는 삼각주, 그 큰 강 하류에 모래로 형성된 삼각주, 이게 되게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삼각주, 여기도 주자 이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중량이라 하는 거는 그 먼 바다라고 그 세 분이 번역하신 그 책에 보면 먼 바다로 되어 있는데 먼 바다를 계속 양행이 하는데 사실은 먼 바다가 아니고 중복된 바다, 여러 바다, 여러 바다입니다. 그냥 태평양 하나 건너가서만 그냥 먼 바다 가도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또 홍해로, 인도양으로, 남진아해로, 남중국해로 여러 바다를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중량을 하는 말을 씁니다. 중량을 하는 말을 쓰니까 이게 배락하는 게 옛날에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요새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위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장거리 가는 배가 파손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아, 천천히 가니까. 속도가 바람을 잘 타면은 빠르고 역풍을 만나면 아주 느립니다. 역풍을 만나면, 그리고 이제 순풍을 만나면 잘 가고 도단배니까 잘 가고, 전기선으로 되고 난 후에도 전기선 요새 배하고 달라가지고 속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겪는다 하는 거는 여러 바다, 그 먼 바다를 배 타고 지나오니까 위험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말입니다. 뜻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치익하는 요건 두닥하는 뜻인데, 요 생사하는 말. 죽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죠? 이 생사하는 말,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책을 옛날에 고서를 읽다 보면은 생사하는 것이 단어로 하면은 살고 죽는 겁니다. 삶과 죽음. 그러니까 생과 살고 죽고. 살고 죽는 거. 생의 사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명사가 두 개 합칠 때는 의 알면 과거든요. 그러니까 의하는 말이 안 되니까 삶과 죽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장을 보면 달라져 버리거든요. 문장을 보면은 이게 단어를 보는데 문장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또 그런 뜻만 가진 게 아니고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하는 뜻으로 되지만은 죽을 것을 살린다. 이걸 목적으로 봐가지고 죽을 것을 살린다. 요거 주어 수로로 하면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또 서술어 목적으로 하면은 죽은 것을 살린다. 앞뒤 문장을 연결해 봐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생과 사냐? 살아있는 것은 죽는 것이냐? 죽을 것을 살리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봐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가 또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 그래,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 그러니까 생물은 다 죽게 돼 있죠, 그죠? 만고의 이치지요, 그죠? 생물은 다 죽게 돼 있죠.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죠. 산 것은 모두 죽는다. 생물은 모두 죽는다. 사람도 생물이다. 고로 사람도 죽는다. 삼단원법 아닙니까, 그죠? 삼단원법. 생물은 죽는다. 사람도 생물이다. 고로 사람도 죽는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 하면 그런 뜻이 되지만 죽을 것을 살린다 하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거꾸로. 그러니 이제 순서대로 해석할 거냐 거꾸로 해석할 거냐 하는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생과 사입니다. 생과 사. 삶과 죽음. 도외. 도외는 도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외시. 생각 밖. 생각 밖. 요 두다거든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는 말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목숨을 걸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 죽음까지 오는 거는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오다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와서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생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해석했대요. 생사를 도외시해 놓고 글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생사를 돌보지 않고 여기 그 이유가 뭐냐? 생사를 돌보지 않고 생사를 무릅쓰고 먼 중국까지 와서 이 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진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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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쳐 일으킨다. 그냥 일으키게 해도 됩니다. 일으킨다. 일으키다. 떨쳐 일으키다. 확 일으키다 했나 말이죠. 확 일으키다 하는데 요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구. 요걸 여기는 그대로고만 그 세 분이 번역한 그것도 막 그거 따라서 그만 중국인과 중국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지 않고 그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정확한 것이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인국은 남의 나라. 남의 나라 맞지? 영국 사람. 요건 남이고 예. 요건 나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명사명사 합해지니까 의가 들어가고 남의 나라. 남의 나라. 남의 나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그 세 분이 번역한 거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나중에 이 말 책을 낸다 하면 이걸 남의 나라로 고치기가 맞겠나 싶어요. 남의 나라. 그러니까 중국인과 중국 사람 했으니까 중국과 중국 사람 했으니까 조금 말이 어폐가 돼요. 요건 중국인이다, 요건 중국 나라다. 어폐가 되니까 남의 나라를 가는 것이 더 안 정확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인자에 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남인자거든요. 예. 남인자. 이 사람인자인데, 사람인자인데, 여기 남인자. 그러니까, 키는 자기고, 이는 남이고, 자기, 남. 그래, 남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남. 그래, 남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다 싶습니다. 남의 나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동양 뭐 거의 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안 넣었으면, 예. 지금도 행미는 없습니다. 끝났지 뭐. 지금도 행미는 옛날에 퀴케본 사상 가지고, 예. 그리 평등이니 자유니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맞아요. 기독교 사상이 돌아가지고, 예.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기독교 사상이라 하는 것이 진취적이잖아요. 맞아요. 진취적이니까 역동들.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죠. 교육도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사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문명 퇴치의 80%를 차지한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문명률이 90%입니다. 해방됐을 때 문명률이 90%.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은 전부 문에다가 대붙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르치면서 좋기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한글을 모르면은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도 못 부르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게 뭐야 같은 거 하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수학교 없을 때니까 초등학교도 못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갔는데 그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글은 깨우쳤죠, 그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한글 깨우쳤고 그 외간 부분에서 저 성주골짜까지 그 멀리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혼사를 가는 것이 등 넘어 저 넘어입니다. 맞아요. 한 시장 도는 바운더리 안에 예, 예. 한 동네. 한 바운더리 안에 한 시장 안에 이런데 여기 외관서 그 성주도 성주읍도 아니고 골짜까지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거든요. 그거 왜 그러고 하니까 선교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중신애비가 부엘이 선교사거든요. 부엘이 선교사가 성주, 칠곡, 김천 관할을 했거든요.
그리 부엘이 선교사가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성주까지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례도 부엘이 선교사가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글은 알았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큰 학자는 아니라도 그러다 한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워서 나중에는 이제 국한문 성경책을 보게 되거든요. 그 내가 그 국한문 성경책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던 국한문 성경책. 보물이다. 마침 가죽 껍데기가 소가죽이라 돼가지고 소가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이제 교육학적인 의미에서도 엄청 크다. 그리고 초기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으면 꼭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물론 적은 교회가 한 학교 운영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옥화교회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1903년에 교회를 지으면서 건물 아예 교회에 쓸 수 있고 학교를 쓸 수 있도록 크게 지었어요. 처음 지을 때 12칸을 지었으니까 크게 지었어요. 그때는 그 지역에 인구가 좀 많았습니까? 인구 지금보다는 많죠. 지금보다는 많은 이유가 아들이 많고 첫째.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농촌이 지금보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 우리 그 옥화교회에 있는 그 동네 옥화동 그 동네도 우리 젊을 때만 해도 한 50% 됐습니다. 지금은 30%도 안 될 거라요. 다 떠났고. 이놈의 그때 학교를 만들어놨을 때 학생 수가 얼마나 됐어요? 학생 수가 그 이제 저하한 건 없는데 졸업생 수가 한 열 몇이 돼요. 졸업생 수가 열 몇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영식 목사입니다. 이영식 목사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영식 목사님이 옥화교회 종각도 허물해 주시고 철제 종각도 허물해 주시고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학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성학교를 가셨거든요. 개성학교를 가셔가지고 개성학교 당시 6년제 아닙니까? 6년제 개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일본 신호신학을 가셨거든요. 그럼 그 옥화교회에서 학교는 몇 년제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903년에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막 늦어도 1903년에서 1905년 그 사이 아니겠는지 생각됩니다. 그럼 학교가 학생이 들어가면 몇 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 집행 못했어요. 그게 일제가 시작돼가지고 1910년부터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지배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학교를 하는 것이 이제 독립 사상을 고취한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폐교를 시켰어요. 그래가 1912년인가 뭐 그때 폐교가 됐어. 정확한 연도는 지금 없습니다. 얼마 없었네. 3년에 개교해갖고. 그래 한 10년 있었죠. 그래 한 7, 8년 아마 학교 조정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됐고 학교도 이제 그게 이제 가천국민학교 공립학교가 세워졌고 공립학교가 세워졌고 일본 놈들이 공립학교 세웠거든요. 공립학교가 세워졌고 그전에는 수당만 있다가 이영식 목사님이 거기 능골이라는 한 동네 온 동기도 그 모친이 그 아들 교육시키려고 거기 온 겁니다. 처음에 차게 가야산 밑에 그 살다가 거기에 묵고 살 게 없으니까 뭐 농사일이라도 거들고 살아야 되니까 여주 야지로 나왔다가 칠곡 이쪽으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수송을 해보니까 그 옥화교회에 학교가 있다. 그래야 그 들어온 겁니다. 그 들어왔으니 마침 또 들어온 게 아들 둘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때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때인데 우리 그 증조 할머니가 뭘 했는가 하니까 이 비단 장사를 했어요. 비단 장사. 비단 장사를 했는데 비단에 그러면.
그래 이제 우리 징조 할머니가 이영식 목사 모친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모친 보고 그래 내가 비단 장사를 다니는데 나하고 같이 장사하자. 그게 그래도 어둡다. 어둡다. 그래가지고 박물 장사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징조 뭐 비단 장사를 하니 같은 종류를 하면 안 되니까 박물 장사를 박물은 이 부피가 적습니다. 그죠? 실, 뭐 물감, 뭐 기타 등등 바늘 뭐 이런 거니까 적은데 이 비단 우리 할머니 징조 할머니 비단 등치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영식 목사님 모친이 많이 수고를 했죠. 그대로 주고. 서로 바꿔가지고 먼 길 갈 때는 요새 차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뭐 안동으로 봉화까지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댕겼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데리고 댕기니까 아들 둘 이영식 목사가 한 9살, 8살 뭐 좀 되고 그 동생은 더 어리고 할 때 우리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우리 증조모가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댕겼어요. 그렇게 데리고 댕기니까 그래 이제 우리 집이 그때 대파속에 있었다 하는데 그래 이제 이영식 목사는 어린 시절이니까 정확한 기억을 못하죠. 대파속에 어떤 그 아줌마가 날 돌봤다 그 정도죠. 어릴 때니까. 그런데 내 그 신행잔치 때 그때 뭐 학교 차도 없는 시절인데 시외버스 그때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는 시외버스를 타고 성주 고향까지 이영식 목사님 오셨어요. 그까지 오셨어요. 130년인데 그 우리 집도 모르잖아요. 그래 능골 한 동네 그 옥학교회 동네 그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어가지고 우리 집은 오리입니다. 오리 물어가지고 그 오리길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영식 목사님 나이가 70이라 70인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어.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바깥 출입 못하고 구들망에 항상 앉아 계셨어. 앉아 계시는데 구들망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영식 목사 문 열고 들어오거든. 우리 할머니 보고 이게 알겠는 기라. 야야 네가 영식이 아이가 이랬더니 기라. 이영식 목사 나가 70인 됐는데 아니 어릴 때가 어릴 때. 맞아요. 영식이 아이가 예 맞습니다. 영식입니다. 네 동생은 어디 있노? 네 동생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영식 목사 동생도 목사인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저 성진서 목회를 하다가 한경도. 예.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영식 목사님은 거기서 한경도 사다가 결국 일경은 쫓기가지고 만주까지 도망갔다가 만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처음에는 대구 서문교회 요새는 말하는 부목사죠. 대구 서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성학교에 교목을 하다가 에라군에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이제 남한자들을 같이 생활하다가 에라군이 없어지면서 저 소록도를 보내고 없어지면서 이제 그 의성읍교회 의성읍교회에 가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경찰들이 그 이제 요시찰 인물로 낙인 지켜놔놓으니까 그래서 못 빼기는 기라. 그래가 한경도 성진에 마침 자기 동생이 죽었어. 그래 그쪽에서 이제 초청이 와가지고 한경도 성진까지 가셨는 기라. 그래 가가지고 목회 잘 했는데 이영식 목사님 그 아들 이태영 총장이 쉬근터물 없이 학교 그 요새는 말하면 그 학교 뭐 행사 안 합니까? 학교에서 뭐 학예회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하는데 가서 노래를 군가를 불러봤어. 군가. 그래 독립군 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역시 잘린 그 독립군 군가를 불러본 일이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각이 되어본 일이라.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독립부도 했는 사람이라 영신 목사가. 그래서 거기서 못 빼고 쫓겨가지고 만주로 가는 거라. 만주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일본을 건너가는 거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국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진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물이 대중 아닙니까?
요거는 하여금 빚자 하여금 대중으로 하여금 대중들에게 겠든 대중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는 탈자.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나서 얻는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험한 그 바닷길을 청겪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무릅쓰고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 남의 나라를 갖다가 부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그 무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생을 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도 특별한 건 없는데 중량하는 거고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왜 중량이냐? 여러 바다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 위험한 일 거칠 수밖에 없지요. 맞아요. 요새하고 달라가지고 배도 요새 같은 배가 아니니까 거쳤고 그리고 생사를 도외시했다. 생사를 도외시했다 않고. 하는 말은 그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어? 죽고 사는 것은 돌보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무릅쓰고 그래 해석했답니다. 해석할 때는 죽고 살고 를 무릅쓰고 남의 나라를 짐작시켜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 먼 곳에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서문도 한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손질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내용은 오늘도 내용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제가 채울게요. 네. 다음에는 4분 합니까? 오늘 3분 했으니까. 네. 이제. 네.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